그동안 2주 동안 쉬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인공위성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미사일로 온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로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쏘았는데 사실은 그 위에 얹어놓은 이 3단계 위에 이 공 같은 걸 올려놨는데 이게 인공위성으로서의 그 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올릴 때 지상에서 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각도를 조정을 하고 굉장히 그 정교한 지상 원격 조정 장치가 필요해요.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데서 지상에서 이렇게 리시버를 끼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궤도를 탈 수가 없어요. 그 궤도를 타려면은 초속 한 8km의 이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2000km만 지나면은 자기가 쏜 이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자기들이 쏜 미사일이 그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것을 미국 발표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미리 써놓은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미사일이라고 쏘지 않느냐? 인공위성이라고 해야 국제 여론이 동정을 해가지고 뭐 인공위성 쏘는데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노린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미사일이죠. 뭐 로켓이나 미사일은 거의 비슷한데 미사일은 군사용이고 로켓은 인공위성을 쏘는 평화적인 목적이다 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용어 통일을 미사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다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 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쏘았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설을 좀 바꿔가지고 상당히 강경한 의조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도발에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반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금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있을 때이다. 북한은 위협과 불법적인 무기를 통하여서는 안전이나 존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이것을 쏘고 얻은 것과 이런 것, 개차 대조표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대충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사안이 나중에 여기에 분석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쭉 적다가 보면은 결론은 얻은 것은 뭐냐.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와야 되는 체제를 일단 수습하는 그런 단기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의 이 발사 사거리를 과거보다 상당히 연장을 했습니다. 과거의 선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30km 이상 나갔어요. 그러나 미국에 도달하려면 60km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탄착점을 보니까 자기들이 떨어뜨리겠다는 그 지역이 아니고 훨씬 뭐 몇백 킬로미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아직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본질적으로는 98년에 한 번 쏘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쏘다가 떠나자마자 폭발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이 11년 만에 쏜 건데 그 사이에 이 미사일 발사 기술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요게 조금 이상한데 북한이 그동안에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란이 북한에서 노동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작년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미사일을 로켓을 쏘았는데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올해 2월 지난달에는 성공을 했어요. 진입을 시켰습니다. 지난달에는 khomeini 혁명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쏘았는데 저고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고도라고 하면은 한 400km, 상공 400km 이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북한이 상당히 도와줘서 발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란이 성공했으니까 북한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 발사에 북한에서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으로서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처음부터 인공위성 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인공위성이라는 그 물체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국제적인 대국민 사기가 아니라 대국제적 사기를 한 거예요. 사기를. 그래놓고 지금도 계속 내내적으로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98년에도 그랬어요. 98년에도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고 막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이죠. 결국 국내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김정일의 건강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진을 보면은 아마 아주 그 몸무게가 적어도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 미스테리는 왜 이런 사진을 실었느냐는 거죠. 그 왜 이런 사진을 실었느냐. 노동신문에 사진 실을 때는 반드시 김정일이가 동그라미를 쳐야 김정일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노동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이런 사진을 싣도록 했느냐. 지금 우리 정보기관에서 추측하기는 동정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북한 주민들한테 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수척했으니까 좀 알아서 협조를 해달라 하는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급하다고 하면은 이 체제가 정말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역시 6, 7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배급 체제의 붕괴입니다. 배급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돈을 받는다.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 시장에서 먹고 산다. 자발적으로 먹고 산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만큼 북한 노동당의 통제가 먹히지 않게 됐어요. 특히 지방에 갈수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엘리트들까지도 94년에 김정일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김일성 죽고 나서 한 7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뭘 했느냐. 김정일이가 하자는 대로 가면은 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야기를 노동당 간부가 한대요. 이 김정일을 따라가면은 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최근에 북한 노동당 간부하고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옮겨줬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야기가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김정일이는 일단은 내부를 우선 바꾸어야겠다. 그러면은 과거부터 했던 수법, 해외적인 긴장을 조성을 해야겠다. 이게 아마 이번 발사의 80%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대단한 거 했다 해가지고 속으로 우쭐할 겁니다. 문제는 우쭐한 거는 순간적인데 우쭐한 대가로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미국 등 세계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선다.
미사일과 핵 두 가지를 가지고 카드로 쓸 수 있다. 요게 얻은 것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대내적 선동에 이용해가지고 김정일의 위신을 높였다. 요게 얻은 것 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뭐냐? 미사일 기술의 몇